예, 안녕하세요. 신양제 영어 박사홍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1 그 예비 어머니들 맞으시죠? 네. 예. 이 희망과 보통 이 학생들에게 대학이 머릿속에 2개 있대요, 어머니. 아세요? 대학이 2개. 대한민국의 대학이 학생들 머릿속에 2개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서울대는 좀 부담되고요. 연대하고 고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제가 올해 고1 1하고 고2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 얘기 하기 전에 혹시 남학생을 둔 어머니 계세요? 남학생? 여학생은 예, 그렇군요. 제가 남학생 둔 어머니들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남학생을 좀 더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남학생들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액센트가 높더라고요. 옥타브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역시 남학생 키우기가 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뭐 전생에 죄가 많으면 아들만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번에 준비한 게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요. 그다음 뭐 독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를 뺀 이유는, 사실은 제가 가끔 시험을 한번 해보는데, 수능을 있잖아요. 수능이 작년에 만점자가 19,000명이 나왔어요. 19,000명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예, 지하철을 가득 메울 수 있어요. 10,000원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게 영어에서 19,000명이 나왔습니다. 수학이 몇 명이 나왔냐면, 수학 B형이 한 7,000명 좀 안 되게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죠. 이 정시는 안개예요, 안개. 예, 짐작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신입니다. 내신의 저의 목표는 최저 2.0입니다. 최저 2.0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4%가 1등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가 2등급입니다. 요걸 합하면 아시죠, 어머니? 제가 더하기 문제를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들의 어떤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하면 이렇게 듣는 이런 모습과 가끔 학생들이 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니들의 수준과 학생의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때, 어쨌든 좀 이따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사실은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제가 왜 15%를 적었냐 하면,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면 대략적으로 메가스터디에서도 연구한 게 대략 15%에서 16%가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내신이 안 나와 버리게 되면, 그래, 우리 수능 정시로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굳이 수능을 예전처럼 준비 안 해도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학원 선생님들은 내신이 안 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몽땅 외울 거 내신하지 말고 수능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2.0 이상이 내신 영어가 유지가 되면은요, 이거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별다르게 준비를 안 해도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내신은 크게 교과서가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세화고 수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제가 오픈한 강의는 한 번도 폐강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세화고 2를 토요일, 일요일 저녁 6시 반에서 이렇게 3시간 수업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2반. 근데 이제 고3 예비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반을 합칠 텐데, 항상 그 반에는 영어 전체 1등이 늘 나왔어요. 만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만점이. 근데 이제 세화고뿐만이 아니라, 세화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화고가 올해부터 교과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교육부 압박이 좀 셌나 봐요. 예,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과서 들어가죠. 상문도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소스를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짜집기입니다.
자, 서울고도 부교재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는 EBS 교재로 들어갑니다. 세화여고도 부교재에 들어갑니다. 네, 모의고사 짜집기입니다. EBS 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교재는 뭐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게 내신에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신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자꾸 내신과 수능을 나눠요. 이런 현실이 있는데 말이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들 수준이 학생 수준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교재가 있고요. 간혹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보통 세화고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보통 서울이나 상무는 늘 들어갑니다. 세화여고도 들어갈 때 있고요. 내신이. 그러니까 이것마저 들어간다면은 사실 비중이 수능 비중이 높은 거죠. 왜냐? 대부분의 부교재를 만들 때는 고1 모의고사를 가지고 고1 학생들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 위 거를 보통 만들어요. 상무는 100%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어머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선생님이나 또는 어떻게 하든 엉힘이라고 하죠. 엉힘. 아세요, 어머니? 엉덩이 힘만 있으면 어느 선생님에게 맡겨도 따라가요. 따라가요. 문제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가 선생님의 임무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휘를 공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어휘책은 진화가 안 돼요. 어떻게 진화가 안 되냐? 거의 대부분의, 잠깐만요, 어머니. 거의 대부분의 어휘책은 알파벳 순서예요. 거의 대부분 알파벳 순서예요. 자, 그러면 특히나 이과를 선호하는 요즘에 여학생들도 많고 남학생들도 많은데 무식하게 그냥 알파벳 순서로 나온 어휘책을 누가 외우기 좋아하겠어요. 엉힘이 안 되면 안 외워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외워도 단기 암기력만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학원을 가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알파벳 순서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어휘가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만든 어휘책이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저는 어휘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 파트로 만들었어요. 네 파트구나. 네 파트로 만들었는데 하나가 어근 100이고요.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생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거고요. 하나가 혼동하기 쉬운 어휘고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 쉬운 제가 뺐고요. 나머지가 수능 필수 어휘 1000이에요. 어휘책 안 맞았나? 그래서 포켓 사이즈를 제가 샘플을 바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어휘책인데 이게 시리즈 1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휘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여기 실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 수업만 들을 수는 없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교재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어째 짜집기만 하는구나.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열정과 패기라는 말씀을 좀 제가 제 사실은 모토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강평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제가 세화고 직보를 얼마 전에 했어요. 세화고 직보를 했는데 직보를 하면서 끝날 때 이름을 쓰지 말고 내 수강평을 니들이 1년 이상 이제 거의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저에게 이 선행반 수업을 들었던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강평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한번 써봐라 했는데 열정이라는 단어와 패기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정과 패기를 제 주제곡도 있습니다. 세화고에서는. 제가 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열정과 패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료 여기가 꼭 들어요. 제가 이거를 조작한 게 아니라 무기명으로 쓰라고 했고 글자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패기 있다 해가지고 단데 원래 따로 나왔죠. 제가 거기 두 번째 보면 패기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굳이 제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험이 끝나면 어머니들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만점 받은 학생들이 나오고, 여기도 글 보시면 영어만 뭐 1등급 나온다 뭐 이런 수강평이 있습니다. 제가 또 요 말씀을 또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고 해서, 제 어휘책이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나간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제 어휘책은 요런 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폼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어머니 언제 학생들의 실력의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겨울방학입니다. 근데 겨울방학에 어떻게 실력의 변화가 있냐? 사실은 변화는요, 중위권 애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위권 애들은 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문고 2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그 2학년 학생들 중에 전교 1등도 있고요. 또 중위권 학생들도 있어요. 그 상문고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에 현재 2학년 애들은 다 제 수업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대략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뭐 세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문법 수업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번 여름방학에 수업을 한번 했는데, 다른 데서 문법 특강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 들은 겁니다. 말이 좀 빨리 해야 돼요. 들은 건데요. 근데 서술형 점수가 안 나와요. 서술형 점수가 안 나서 제 수업을 한번 또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뭐 겨울방학 때 특강을 들었는데 그걸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왜 잘못 들어?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랬더니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중등부 복습만 하다 끝났대요. 그게 여기서 뭐 학원에서 많이 하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내가 거꾸로 걔를 야단쳤어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랬지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수업을 이렇게 다 듣고 영어가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법 수업을 하면 제가 반응을 말씀드릴게요. 반응을.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문법이고 이게 원리고 법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인이라,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어휘를 만약에 설명한다면, 요 confiscate이라는 단어가 요번에 세하고 1에서 기출어휘였어요. 세하고 1 기출어휘였는데, 요게 이 fiscal이라는 단어로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회계라는 뜻이 있고, 요게 무슨 뜻이 있냐면 together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도망치는 거니까 요게 몰수하다, 횡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요게 무슨 뜻입니까? 요게 노동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con을 쓰려고 하니까 자음이 겹치잖아요. 요게 L로 바뀌는 거예요. 그 요게 요렇게 되면은 노동을 함께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콜라보라고 하죠.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휘를 요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소리 나오잖아요.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내신 수업을 제가 사실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몇몇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낸 거. 제가 어머니들 연락처를,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궁금하시죠? 아니, 제가 좀 많은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입력도 안 한 번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날짜를 보시면 이제 서울고 이제 요번에 내신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는 뭐 엄밀히 있어요. 세하고가 얼마 전에 봐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하고 학생도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상문고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 내신을 제가 올해 어디도 했냐면 서문여고도 했어요. 중간고사를. 근데 일반고와 자사고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사고는 시험이 끝나도 학생들의 변화가 없지만, 일반고는 시험이 끝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쉬어요. 갑자기 쉬어요. 네,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요. 네, 제가 세화여고 2학년 수업을 합니다, 지금. 그것도 2년째 끌고 왔어요. 제 고정 멤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결실을 맺었어요.
강모 학생이 세화여고 전체 과목 1등을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잘하는 학생은 학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부족하거나 우리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제가 열정과 패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분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제 문법 교재는 닥치고입니다. 요 닥치고 문법이 입문 과정이 이게 입문인데요. 사실은 요게 요번에 5주 선행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5주 선행반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듣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요 세 개를 제가 세 개잖아요, 어머니. 듣기는 혹시 수능 듣기가 안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듣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청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애가 안 되면 혹시 청력에 이상이 있지 않나? 왜냐 쉬우니까 휘문을 제가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휘문 듣기는 뭐가 나오냐? AP 뉴스와 CNN 뉴스 속도로 나와요. 그걸 매 시간마다 랜덤하게 나옵니다. 랜덤하게 나와요. 그 매 시간마다 들려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청력의 이상은 아니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요게 3입니다. 듣기는 그래서 제가 뺐는데 듣기 수업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왜? 모의고사를 매주마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저의 겨울방학 특강은 싹3입니다. 싹3로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선행반에서 저에게 한번 여러 어머니들의 귀중한 자녀를 맡겨주시고 주 1회 수업을 하고 방학 중에는 주 2회 수업을 합니다. 정확하게 내신 1등급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그 선생님 적중 많이 하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료가 어떠니? 제 수업은 자료만 받는 분들이 2-3명이 계세요. 학원 비만에. 물론 세학과에 좀 몰려있죠. 상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중에는 수학을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 12시, 토요일 1시인가? 토요일 1시는 그 선행반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보시면 되고 이 독해 교재가 또 괜찮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똑똑해라는 독해 교재가 있습니다. 똑똑해집니다. 독해가.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방학 중에 또 제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1분만 딱 말씀드리면 좋은데 보세요. 1분. 만약에 이제 문법 이론 설명을 하잖아요. 그 문제를 풀잖아요. 이게 문법 특강이에요. 절대 그런 특강 특이하지 마세요. 그거 들어봤자 100회 무익입니다. 보세요. 문법 이론 공부했죠. 부정사. 문제 풀죠. 동사와 관련된 단문 독해. 예를 들어서 동사를 배웠으면 동사와 관련된 단문 독해, 부정사를 배웠으면 부정사와 관련된 단문 독해, 부정사와 관련된 장문 독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 테스트. 이렇게 5번을 돌려야지 학생들은 자기 있게 돼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어법 특강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 5번이 완벽하게 되려면 여름방학이 부족하거든요. 그걸 겨울방학에 시작을 합니다. 요걸 들었던 애들이 이제 종교를 누비는 거죠. 예. 그럼 여기 5주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은 또 그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5주로 딱 끝납니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시리즈는 거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입문이면 기초에 기초라기보다는 제가 기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문법이 그냥 겨울방학에 끝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입문 과정을 듣고 또는 기본 과정을 듣고 겨울방학 정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건 제가 결과로 많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이고 완성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닙니다. 영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들으셔도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애들의 95% 이상이 다 이과 학생들이에요. 별로 생각 안 쓰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씀.